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화요일에 MBN 뉴스와이드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6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역시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뉴스와이드는 실시간 생중계해드립니다. 24절기로 보면요. 올해 소만,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한다는 소만이 5월 21일이더군요. 5월 21일이고 씨 뿌리기 한다는 망종이 6월 6일입니다. 6월 6일. 그래서 이제 4월에 남북정상회담, 5월에 미북정상회담이 열리면 2018년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정상회담에 대한 지금 공식 언급을 잇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이 이미 조율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패널들의 생각, 비밀 접촉 진척이 어디까지 왔을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권에 들어온 북미 정상회담, 현안 조율을 과연 끝낸 것인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북한과 접촉 중이고 5월이나 6월 초에 김정은과 회담하겠다. 북한과 비핵화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북한과의 관계가 많이 달라지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백악관 관료회의에서 직접 언급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 그리고 조미 대화 분석 전략 전술을 제시하고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는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단계적 동시적 조치로 풀어나갈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북미 접촉 상황 긴밀하게 진행 상황을 전달받고 있다 하는 것이 청와대 지금 발언이고요. 그렇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공개적으로 언급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회담 일정, 의제, 장소가 확정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볼턴이 이제 근무를 시작했는데 볼턴 앞에서 쐐기밖에 한 건지 미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를 알리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북미 대화 연기 무산론을 일축하기 위함일까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는 다음으로 최근 조선반도 정세 발전에 대한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이달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는 북남 순회 상봉과 회담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당면한 북남 관계 발전 방향과 조미 대화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 평가하시고 금후 국제관계 방침과 대응 방향을 비롯한 우리 당이 견지해 나갈 전략 전술적 문제들을 제시하셨습니다. And we've been in touch with North Korea. We'll be meeting with them sometime in May or early June. And I think there'll be great respect paid by both parties, and hopefully we'll be able to make a deal on the denuking of North Korea. This should have been done by other presidents, and they decided they didn't. If it were done 5 years ago, 10 years ago. 상당히 얘기가 많이 발전이 되어가네요. 김한규 변호사부터 말씀해 주세요. 뭐 서로를 존중한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저도 네. 그 말씀하신 분이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예.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러다가 미국이 북한에다가 선제 공격하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어떤 뭐 부지불식간에 이런 두려움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서로 막 무시하는 얘기 해야 되고. 예, 뭐 소위 말 서로 간에 이제 막말까지 좀 하고. 근데 뭐 리스펙트, 뭐 존중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뭐 상상을 할 수 없었던 단어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 비핵화, 미국이 가장 큰 관심은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의제로 삼기로 정해진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언제 만나느냐, 그리고 대체 어디서 만나느냐, 뭐 이 정도만 남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정기남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다들 보는 시각이 좀 비슷할 텐데요. 저도 예.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리스펙트였거든요. 예. 우리가 너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도 좀 문제지만 예. 어쨌든 상호 존중. 사실 김정은 위원장도 기본적으로 정상국가 지도자로서 자기를 인정받기를 원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리스펙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귀에 좀 쏙 들어왔고요.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물밑 접촉이 대단히 오케이 상태다. 그런 물밑 것 접촉은 같아요. 오케이. 자, 네. 그럼 남은 것은 회담 전망도 그러면 좀 밝은 편 아니겠느냐. 예. 단 마지막 남은 것은 장소로 네. 보여집니다. 예. 그게 장소에 따라서 이미 이게 5월 말로 갈 수도 있고 6월 초로 넘어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예. 장소와 관련해서는 지금 평양, 판문점 뭐 여러 군데가 거론됩니다만 예. 결국은 여기서 어찌 보면 트럼프 주도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끌어내기 서로 위한 주도하고 싶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어떤 마지막 막바지에 있지 않는가. 그러나 어찌 됐든 그동안 강경파 등장으로 북미 정상회담 성사 자체가 불투명하던 시점에서 완전히 그 기후를 씻어내고 못을 박았다는 측면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또 볼튼 옆에 갖다 놓고 또 이 얘기를 딱 했어요. 네? 차 교수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 매체도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회담을 처음으로 언급했죠. 그렇죠. 네, 오늘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노동당의 청사에서 정치국 정치국 회의를 했거든요. 네. 뭐 그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그렇다면서요. 공개된 장면인데 예, 일종의 앉아 지금 그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지금 북미 간의 대화의 모색을 하고 있다는 걸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와서 방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백악관에서 한 이야기, 아까 바로 옆에 볼턴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예. 아마도 볼턴이 첫날 이 백악관에 첫 근무한 날에 아마 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는데 그중에 저는 주목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전의 대통령들도 5년 전, 10년 전에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5년 전, 10년 전에도 미국의 대통령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때는 어떤 노력들을 했냐. 소위 말하는 육자회담을 했습니다. 예. 육자회담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바르막 밑에서 합의를 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합의를 했다고 한다면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는 방식은 뭐냐면 예. 톱다운 방식인 것이죠. 지금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을 통해서 뭐 시기나 장소, 어제도 어느 정도 다 나온 것 같은데 예.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큰 빅딜을 하자.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김정은은 그 핵을 포기하고 그리고 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식의 큰 틀에서의 두 사람의 그 합의를 통해서 그 합의의 우산을 펼쳐서 좀 어려운 구체적인 것들은 하면 되는 해나가는 거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예, 예. 위에서부터 합의를 하고 예. 그 합의 하에서 세부적인 걸 풀어나가는 방식 이 부분을 지금 북미 간의 이 비밀 접촉에서 저는 이 부분을 아마 회담의 방식에서 이 타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좀 희망적인 요소도 있지만 만에 하나 잘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두 사람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뭐 고윤수 교수님 시시하게 만나고 헤어질 그런 인물들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뭔가 하여튼 큰 걸 하나 이뤄내고 두 사람이 싶은. 만났다고 한다면은 그 전에 어느 정도 큰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아가지고 만나기가 어렵죠. 그림도 큰 그림. 예를 그릴까요? 들면 만나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이라는 것은 불보다 힘들죠. 뻔한 거죠. 네, 아주 견디기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면. 예, 안 만나는 게 김정은도 나아요. 힘들고 맞습니다. 트럼프도 힘들고 예.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예, 또 예. 다시 군사적 옵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뭐 최고조로 이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지금 양쪽에서 이렇게 좀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나오는 것은 큰 밑그림. 예. 이 부분은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 내정자와 북한의 김영철 예. 대남 선전부장이죠. 예. 나 또는 뭐 총정치국장 간에 예. 그 예. 밑그림은 그려져 있다. 예. 김영철이가 거의 실세 같아요. 그 김영철 간에 북한에서는 예. 지금. 밑그림은 일단 그려져 있다고 보는 거고 그 밑그림의 핵심은 한쪽은 비핵화고 미국은 북쪽은 체제 보장인데 예. 그 체제 보장과 관련한 또 비핵화와 관련한 어떤 스케줄이라든가 예. 또 거기에서 어떤 보상을 크게 줄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큰 밑그림은 그려진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문제는 뭐 장소인데 예. 지금 뭐 제3의 장수도 거론되고 뭐 또 평양이냐 미국이냐 뭐 워싱턴이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저는 어느 쪽이 더 큰 양보를 하느냐 큰 마지막 양보하는 큰 쪽에 양보. 장수가 정해질 거라고. 예. 예를 들면은 예. 김정은이가 크게 양보를 하면 트럼프가 평양을 못 갈 이유가 없어요. 가서 그런데 만약에 양보도 없이 평양 갔다가
큰 양보를 못 얻어낸다고. 가능성이 아주 없는 얘기 같지도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김정은이가 네. 큰 양보를 큰 한다면 양보를 했다 트럼프를 그러면 얼마든지 한번 가서 갈수 있죠. 딱 가서 해가지고 미국민들한테 이렇게 내가 하고 적지까지 왔다. 네. 들어가서 이렇게 큰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뭐 울란바토르 어디 가든 가서 미국이 큰 양보를 얻어냈다고 한다면 김정은도 국내용으로도 좋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큰 양보를 하는 쪽에 주도권을 장소의 주도권이 예. 주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태근 의원님은 어떻게 또 잘하면 상상 초월 국면이 또 전개되는 거 아니에요? 6월 달쯤 돼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뭐 외교 전문가가 아니어서 예. 그 트럼프가 이제 전격적으로 미국 정상회담을 수용할 때만 해도 정말 어안이 벙벙했었는데 맞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미국과 북한 관계를 접촉했던 것을 오래 추적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지난번에 저희가 3월 중순경에 헬싱키에서 1.5 트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 북한에서 이제 최강일 미주국장 대행하고 예.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주로 유대계 연구소 쪽 사람들하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도 처음으로 이번에 갔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최강일이 그 베이징 공항에서 3월 22일 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헬싱키 만남에서 합의된 내용들을 유심히 봐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1.5 트랙이라는 게 언제부터 있었냐면은요. 2011년 3월 달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서너 차례씩 수십 번을 진행해 왔고 이 1.5 트랙 미국의 이제 민간을 대행해서 협의한 사람들의 핵심이 이 헨리 키신저 그 미중 수교를 했던 헨리 키신저 대통 그리고 유대자본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유대계 연구소 그리고 이제 지금 트럼프가 누구보다도 미국 최근의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친유대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겉에 드러나는 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접촉들이 지난 정상회담 발표 이후에도 접촉이라는 게 꼭 만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통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언사가 나고 특히 김정은이 정치국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고 그거를 중앙통신이 보도했다라는 것은 노동신문에 오늘 나왔으니까요. 일정 정도 합의에 근접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알릴 수도 없고. 내일 지금 인민대표자 회의 때 보고한다는 거예요. 내일이요. 예. 그래서 제가 상당한 봐서 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서정호 변호사님 이거 보셨어요? 팔짱 낀 거? 트럼프 대통령 보통 이렇게 가슴 펴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딱 끼고 얘기하는 게 볼튼 옆에 앉혀놓고. 그렇습니다. 뭐 각오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보기에. 그렇죠. 저는 그 북미 정상회담이 예. 보통 이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 보는데 네네. 현재는 이게 1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예. 뭐냐면 이게 또 실무적인 접촉 있잖아요. 당국자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정보 책임자 회동. 마지막에 정상회담. 예. 이건데 지금은 아마 제가 보기에 몇 차례 실무회동은 있었고 예. 현재는 이게 장소, 시기, 의제는 저는 이게 합의됐다 봅니다. 예. 아까 이게 어떤 분이 장소만 남았다는데 장소가 이게 장소도 얼마나 거의- 중요한데 이걸 거의 합의 안 하고 합의했다. 발표할 수가 없거든요. 예. 또는 이게 발표를 사정상 못할 뿐이지 예. 장소, 시기, 의제는 합의 끝났고 그다음에 두 번째 2단계로 폼페이오 그다음에 김영철 이렇게 책임자 회동이 한 번 있을 거고 그게 뭐 5월 초든지 열리든지 해서 그렇죠. 날짜를 확정하는 거고. 그렇죠. 저는 이게 폼페이오가 한번 갈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예. 김영철 마지막에 정상회담 이런 3단계 중에 지금 1단계가 됐다. 예. 중요 부분 다 합의됐다 봅니다. 네. 이건 뭐 하여튼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역사고 지나간 역사를 한번 또 되짚어 봐야 되는데요. MB 정권 얘기입니다. 도덕적으로 아니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가 아니고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바로 MB 국회의원 시절에 비서였던 김유찬 씨인가요? 김유찬 씨가 말했습니다. 상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